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변하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들은 관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매년 학생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면서 학생들을 판단합니다. 이런 대학들의 작은 관점의 변화들을 저희는 입시 트렌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컨설팅 업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능한 강사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SAT, ACT를 reinstate 하고 있다고 했죠? 어쩐 일인지 팬데믹 때문에 테스트 옵셔널로 정책을 유지하던 학교들이 이제 팬데믹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테스트 옵셔널을 유지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따가 리스트로 보여드릴 몇몇 대학들은 다시 SAT, ACT로 리인스테이트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린 색깔이 테스트를 서밋한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지원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그린 색깔이 이렇게 2019년, 20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데에 반해서 21년 이제 테스트 옵셔널로 바뀜으로써 이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로 해서 SAT, ACT를 배제하고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면 부정확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이 다시 SAT, ACT 점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게 됐다고 했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비리그에선 이렇게 많은 학교들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많이 SAT, ACT를 require 한다고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SAT나 ACT 점수를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포함해야 되는 이유를 연구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대학들은 아직도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2020년은 팬데믹이어가지고 이거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미국에서 이거 코로나 막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지원도 막 안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2020년은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 각 대학별로 봤을 때 학생들이 early decision이건 regular decision이건 다 합쳐서 이 지원하는 학생 수 전체를 한번 따져보는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이게 35,000명, 32,000명 그리고 계속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MIT 같은 경우 보시면 21,000, 21,000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다가 이제 테스트가 옵셔널로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돼요. 이렇게 33,000명, 10,000명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떨어진 이유는 뭐겠어요? MIT는 조금 더 일찌감치 이 SAT나 ACT 점수를 필수적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다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하버드도 한번 보시면은 42,000, 43,000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테스트 옵셔널로 바뀌고 나서 57,000명, 61,000명, 56,000명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옵셔널로 변하면서 테스트 점수가 좀 부족한 학생일지라도 조금 이렇게 경쟁력 있는 학교들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러니까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자 수들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늘어난 지원자 수가 15,000명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피가 대략적으로 한 80불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대학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테스트 옵셔널로만 유지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120만 달러나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 피의 그 인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원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는 평가 인력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으나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학교일수록 자동화가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직원 한 명당 1년 연봉을 $10,000씩만 올려준다고 해도 120명을 이렇게 연봉을 올려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 중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금전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에서 이유를 얘기하기도 대의 명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지원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라도 테스트 옵셔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의 명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이 정책을.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테스트 옵셔널로 변경되고 나서부터도 거의 직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SAT, ACT 점수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시험 결과를 제출한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린색이 테스트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인데 합격하게 될 확률이 이 파란색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학들은 추가 수익 때문이라도 테스트 옵셔널을 당분간은 유지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SAT나 ACT 준비를 해서 시험 점수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제 챗 GPT가 어느 정도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무르익으면서 이 대학 지원 시 내야 되는 이 에세이, 퍼스널 에세이에서도 이 AI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세이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거를 포기하고 야 에세이 그럼 내지 마, 다른 것만 볼게,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에서 뭐 이전부터도 좀 가져온 정책이었긴 했는데 이렇게 브라운이라든지 UC카고라든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학교들에서 뭘 제출하라고 하냐면 비디오 인트로덕션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물론 옵션이어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요. 참 학생이 건실하게 생기긴 했네요. 이 에세이를 AI도 쓰고 막 대필도 해주고 이런 문제들도 막 있다 보니까 진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보고 싶다 해서 이 비디오 인트로덕션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터프트 같은 경우는 특정 메이저에서만 뭐 요구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크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한 이렇게 4개의 대학들 정도가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디오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듀크에서 이제 입학처장이신 분인데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나 에세이나 이 뉴메리컬 레이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는 할 건데 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점수하고 에세이하고 이 두 개 다 고려를 하긴 할 건데 이 학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직접적인 점수 매기는 항목에서는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중요도를 좀 많이 빼겠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에세이를 이제 안 받고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거긴 한데 앞으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학들이 이런 대안들을 점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비디오 인트로덕션 같은 것도 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이야기하는 게 사실 보시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도 연습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에세이 말고도 나를 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든지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자기의 히스토리를 계속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판에 급하게 막 1년 안에 막 다다다다 준비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활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하시겠으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대학들은 이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을 채택하고 있는데 early에다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인원들을 early에서 뽑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 막 엄청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설명회 때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아껴놓느라고 기사만 지금 좀 발췌해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2023년 자료만 보더라도 2019년에 비해서 38%나 early 지원자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허수 안에는 그래도 진짜인 학생들도 또 더 점점 많아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5, 6년 전보다 이 early를 쓸 때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뭐 학교들이 뭐 reach, target, safety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reach 학교들 중에서도 조금 더 올려 쓰는 경향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원자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리고 합격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reach인 학교를 적당히 reach인 학교를 써야지 너무 높은 reach인 학교를 쓰게 되면 이전에도 확률이 낮긴 했지만 지금은 더 대폭 감소를 했기 때문에 ED를 쓸 때 너무 올렸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겟인 학교보다 살짝 높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합격률을 좀 올려야 된다.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뭐 부모님이 특정 학교 출신이었다거나 우리 형제들, 사촌들이 뭐 특정 학교 출신이었으면 나도 입학하기 조금 좋아지는 그런 이 legacy admission, 1 폐지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뭐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워낙 옛날에 폐지했었고 뭐 카네기 멜론이나 뭐 버지니아 텍 같은 경우도 2023년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family legacy가 점점 더 축소되고 폐지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가족분들 중에 내가 지원한 학교 출신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한테는 뭐 좋은 소식이죠 사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고등학교 레거시는 당연히 아직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등학교에서 특정 대학을 많이 보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학교들은 계속 그 대학에서 그 고등학교 출신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좋은 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만 한번 빠르게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많은 학교들이 SAT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옵셔널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SAT나 ACT 시험을 봐서 제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에세이 대신에 대안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에세이는 아직까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에세이 쓰는 거에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상위 대학들 얼리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리를 편승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너무 올렸으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살짝만 올려 쓰자. 그리고 네 번째는 레거시 없어지니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대학들이 집중하고 있는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 한번 시험해 보시고 SAT 준비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